문재인 전 대표 자신감이 요새 아주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년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해서 아주 행보에 거침이 없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국민들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꼭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셔서 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년에 받은 최고의 덕담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회 하셨습니까? 네, 지금 보면 국회의장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시라라고 하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금년에 받은 최고의 덕담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예, 금년에 봐야 하루 이틀 지난 거예요. 네네. 근데 국회의장이 이제 무소속이지만 여하튼 마음이야 친정인 더민주당에 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대통령 후보 영순위가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표니까 그런 덕담을 했고 아마 그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정세균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지금은 개헌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개헌 이슈와 맞물렸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솔직한 입장을 5년들 짧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정말 네.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은 네. 그 개헌에 대해서 좀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어제 회동에서는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내리자. 이게 선거 연령 관한 얘기인데 야당의 오랜 수건인데 이게 이제 가능성과 맞물리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선거 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18세로 한 살 낮추자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죠.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한 살이 내려가게 되면 이 젊은 층들의 표심 자체가 야권 지향성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분석에 의하면 지금 한 살 정도가 내려가게 되면 한 60만 표가 오락가락 한대요. 박하게 봐도 35만 표는 그렇죠. 더 가져올 수 있다.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빙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또는 개보수신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을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기 대선이라는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종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게임의 룰을 바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좀 촉박해 보입니다만은 아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신년 하도로 이 선거 연령 인하를 강하게 지금 들고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선거 연령 인하 강하게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세대별 선거 관심도가 나타난 것을 좀 보시면요. 네. 확실히 젊은 층의 이 선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대가요 거의 수직 상승을 수직까지는 아니지만 우상단으로 그냥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 비하면 91.3%가 20대가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대선에 50대가 한 90% 해가지고 결과를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단한 관심인데 이게 촛불 집회 1000만을 넘었다는 촛불 집회와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최순실 게이트 그중에서도 대학 부정 입학 문제가 대두됐던 정유라 씨의 2대 부정 입학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20대들에겐 산적한 취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20대로서의 갖고 있는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해서 정치 참여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20대, 40대 또 10대까지 광범하게 퍼져 있는 정부의 비판적인 야권 지지 성향에 대한 표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네.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대단히 유리한 정치적인 의지의 힘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50대, 60대가 지금 이거 보면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많이 네.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 부분이 눈에 띄네요. 또. 예, 그게 이제
2017년 대선인데 저는 탄핵 결정 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 결정이 만약 탄핵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뭐 거의 2012년 대선처럼 거의 맞물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60대가 지금처럼 가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예. 중요한 건 20대의 아주 놀라운 적극적인 의사입니다. 근데 저는 저 관심이 투표장으로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사와 실행. 예,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2012년 대선보다는 지금 후보도 많고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지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2012년보다는 훨씬 복잡한 구도로 간다 그러면 더 흥미를 끌 만한 것은 더 많고 그리고 뭐 많이 다자구도로 간다 그러면 내 한 표가 가지는 가치가 훨씬 더 커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투표율은 2012년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이 뭐 모든 그 리서치 결과를 두고 문재인 대표가 투표 연령을 낮추자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예.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거침없는 자신감은 원래 북한 문제에는 좀 민주당이나 좀 또 더 민주 자체, 문 전 대표도 좀 소극적이었는데 어제 SNS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북한 측에. 북한에도 엄중하게 경고한다. 핵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핵과 경제를 함께 가질 수 없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개선해라.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그도 우리 앵커께서 아까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전향적인 자세. 좀 네, 전향적이다. 그러니까 네. 북한을 좀 포용하고 화해 협력을 하려는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럼에도 수용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표현을.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해서 이 지금 이제 국제사회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끊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진보 세력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무력 도발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해서는 불용한다는 것은 그 변할 수 없는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그 시점 자체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종북 논란, 시비가 나온 데 대해서 분명한 선을 끊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문 전 대표의 이런 모습은 지난 연말부터 나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합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당상들이 사범들이 종북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이 종북입니다. 흑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 네, 자신이 특전사 출신임을 굉장히 강요하면서 이 종북의 강조죠, 강조. 규정을 네. 새로 씁니다. 네, 그렇죠. 안보 이슈는 통상적으로 보수적인 그 여당의 집권 여당의 전유물이었고 야당에게는 그 피해가는 아킬레스건이었는데 특히 이념 색깔 공세에 대해서 취약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다른 후보들과 좀 차이가 나는 1등이기 때문에 그 1등의 지지율을 바탕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이런 종북 공세에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건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개헌이든 중대선거구제든 아니면 이런 그 종북몰이든 간에 특정하게 그 보수정당이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재 문재인 대표의 1위 구도를 깰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불신은 두려움이라고도 좀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뛰어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제 중도 보수층이 봤을 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에 대한 신뢰로 바꿔야 되고 또 네. 하나가 저 안보에 대한 불신 그게 결국 두려움인데 그거를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뭐 이렇게 SNS 한 줄로 되는 거는 아닌데 여하튼 그런 단초들을 좀 보여준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대선 열차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제 구정 여론조사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히 여러 후보들의 약진과 이제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